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민선 8기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와 요망 속에 출범한 민선 8기는 대한민국 과학 수도 인류 경제 도시 대전을 실현하겠다는 당찬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8기가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때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선정, 과학기술 집약도 세계 6위, 아시아 1위,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전국 3위, 지역경쟁력 지수 전국 3위, 상장기업수 광역시중 3위,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성장률 비수도권 1위,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전국 2위, 주민생활 만족도 연속으로 전국 1위, 미래가 기다리는 경쟁력이 탄탄한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민선 8기 전반기 우리 대전의 모습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대전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2년 연속으로 국비 4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 8조 4,2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 머크사, 차세대 배터리 기업 SK온, 대한민국 대표 방산 기업 LIG 넥스원 등 63개의 기업 1조 6,09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28건의 국책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인구 증가 유공 대통령기관 표창 수상, 적극행정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등 98건의 평가와 수상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역대 최대 또 역대 최고, 역대 최다의 실적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민선 8기 전반기 10대 성과입니다. 국가우주산업 클러스터 선정, 방위사업청 이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머크사 투자 유치 등이 뽑혔습니다. 특히 민선 8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분야 정책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전의 미래를 위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더욱더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전반기는 미래를 향한 발돋움을 하는 역동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지지부진했던 수건을 해결해 나왔고,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면서 청년 월세 지원,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전력을 다해 달려왔고, 그동안 대전시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과 순간을 보여드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전반기 성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 경제, 산업 분야입니다. 대전시 역대 최대 160만 평 규모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주 강국을 향한 국가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연 예산 17조 원에 이르는 대형 정부기관인 방위사업청의 대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K-캔달 스퀘어 조성 방안을 담아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 벤처 캐피탈인 대전 투자금융이 곧 설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대전 영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전 엑스포일의 단일 행사 최대
최다 규모인 109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식, 문화, 소통의 개방형 복합문화 공간 동대전 시립도서관을 착공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꿈의 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첫 삽을 떴습니다. 세계 대학생 스포츠 최대 축제인 2027년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공동으로 유치했습니다. 스포츠 특화 복합단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교통부장입니다. 총사업비를 7,290억 원이 증액된 1조 4,782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표류해왔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정상화해서 본격화했습니다. 기존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미래 환승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인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을 함께 요란했습니다. 대전 하수 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제2배립장 조성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복지 분야입니다. 재난안전사고 교육, 훈련 인프라, 국민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라이스센터 개소, 글로컬대학 30 예비 지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 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로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청년 정책의 종합 컨트롤 타워인 내전 청년 내일 재단을 개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누리과정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반기 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행동, 과감한 실행, 구체적인 성과, 개척적 도전을 시정의 기준으로 삼고 커가는 경제와 산업, 매력적인 문화와 체육, 든든한 복지와 교육, 새로운 도시와 공간, 편리한 교통과 건설, 쾌적한 환경과 녹지를 시정의 방향의 중심으로 삼고자 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는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감동과 성취의 물결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일관되게 대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전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엔진이자 심장인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K 캔달 스퀘어, 첨단 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등을 추진하여 대덕 연구 개발 특구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전 투자금융 설립, 5대 권역 창업타운 조성 등으로 창업, 성장,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방,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무한한 기회가 있는 우주경제를 대전에서 열어나가겠습니다. 양자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 양자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문화예술, 체육을 누리게 하고 대전만의 특별한 매력을 키우고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시립미술관,
음악 전용 공연장 등을 직접 구한 대전 아트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주거단지 공원 등을 골고 갖춘 건강과 유기를 함께 드리는 스포츠 복합 단지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을 성공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전 대표도서관, 동대전 시립도서관, 서대전 시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식정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문산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체리역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 문화 여가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야구장,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곧 선보이겠습니다. 영시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축제로 더 크게, 더 알차게 키우겠습니다. 이종수 미술관, 제2 대전문학관, 대전학발전소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손쉽게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자립과 도약을 돕겠습니다. 대전형 청년주택을 맞춤형으로 건립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을 동시에 높여나가겠습니다. 대전 의료원 설립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전담형 요양병원 가족안심 시립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운영,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유아, 초, 중, 고, 대학,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미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혁신 체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글로컬 대학 3.0 본 지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대전형 통합 돌봄 사업 추진, 청년 월세 지원, 영유아 양육 지원, 학교 급식 확대 지원 등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실내 침수심 대피, 초고층 건물 화재 등 특화 안전체험이 가능한 대전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 명품 디자인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의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원도심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새로운 경험과 색다른 가치를 담아 도시를 재창조하겠습니다. 대전 역세권 복합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메가 충청 스퀘어 조성으로 대전역 일원을 대한민국 미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심을 단절해온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 등 주요 거점을 미래 100년을 대비한 공간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보훈문화를 선도하고 확산할 보훈문화복합단지 호국보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전 역세권 구역과 선화구역에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 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중부권 수부 대전 대도시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등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고 교통 연결성과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및 식장산역을 신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최첨단 친환경 수속 트램을 건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 4, 5호선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을 확실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천권을 하나로 잇는 CTX와 중천권 광역철도 1단계 및 2단계 대전 옥천 광역철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역도로망과 순환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활권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유성복합 터미널을 조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 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과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를 대전역 1월에 건립하겠습니다.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전시 전역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인류 자전거 도시도 만들 것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전의 명산과 하천을 가꾸어 나가고 시민의 여가와 힐링 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허파 한바스먹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으로 다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2수목원은 논, 계곡, 산림 등 기존 자연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활용한 자연형 수목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보문산 권역이 우수한 산림 자원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복지 휴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숲, 강, 벌판이 어우러진 생태 휴식공간 노룻벌 국가정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동 산림욕장 일원을 장동문화공원, 황토길, 대청길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휴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대 하천을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하천으로 시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시민 친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전략이 없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선보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초인류 도시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 플랜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대전의 미래를 향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구체화하고 2, 3년에 한 번씩 수정하면서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을 깊어가고 대전의 미래는 확실하게 선명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지난 2년의 모든 성과는 지난 2년 가까이 시장을 믿고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는 우리 대전시 전 공직자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전시 열심히 뛰어준 시민들 위해서 앞장서준 대전시 전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늘 성원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질문은 방송국은 세팅했기 때문에 질문을 방송국만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에 후반기 성과와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아마 들어있을 것이고요. 혹시 이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간단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MBC 박선진 기자님 먼저 하실래요? 전화해서. MBC 박선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MBC 박선진입니다. 아까 대전투자금융 곧 설립 완료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랑 또 국채은행 형태 구전은행 설립 추진하셨었는데 지금 법제정 준비 단계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혹시 현 추진 상황 국채은행? 네네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대전투자금융은 어쨌든 국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대전도 2021년에 한 4,300억 정도 벤처 투자가 있었는데 22년에는 3,600억으로 좀 줄었고요. 또 2024년 3,400억으로 줄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겁니다.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고금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히 벤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또 창업 투자도 역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를 마중물로 해서 대전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들 또 혁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성장하는 기업들 또 추가 상장 전에 있는 기업들 성장 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대전시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미래를 향해서 좀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창업, 성장, 해수, 재투자 이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고 금년 3월에 행안부로부터 출자기관 설립 동의를 받았고요. 5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해서 제도적 기반은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7월 개소 예정이었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록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마치는 대로 돌입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운영 인력이 이제 사장을 포함한 운영 인력이 필요한데 특히 임원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어떤 좋은 사람 구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8월에는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국채은행을 설립하는 문제. 대전 그거보다는 대전에 이제 은행 설립이 필요한데 사실은 은행은 대전뿐만 아니고 충청권 전역에 충청을 대표하는 은행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보니까 인터넷 뱅킹 은행 이런 쪽으로 중심을 해왔던 것 같고 우리도 지금 대전을 본사로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난번에 추진위원장을 하시던 윤창현 의원님 낙선하시면서 조금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다시 어떤 부분이 좀 앞장서서 해주실지 결국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결국은 충청권 전체 은행 설립을 어떤 정책은 함께 의무로 해야겠다.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하고 사계 시도지사 힘을 모아서 어떤 정책은 충청권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또 충청권의 부가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만 해도 보니까 부산은행도 지금 지정을 해드리고 전국은행도 하고 있는데 이 전국의 이 금융기관들이 대전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청의 핵심 수도도시는 대전입니다. 대전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꼭 결실을 얻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DJB 의원님. 네. 그 전반기 여러 성과들을 점수로 평가하신다는 몇 점이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인류 경제도시로 체질 개선을 하셨지만 또 지지부진한 수완 사업들도 있잖아요. 임기 중에 반드시 이건 꼭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들은 뭐 있었던 건 사실이고 도시의 역동성이나 책임성, 또 공직자들의 헌신성 이런 것들은 지난 2년에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점수로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점수를 매기면 아마 후하게 주시진 않을 겁니다.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부족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로 저는 보고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추가 대변인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빨리 자르려고 해요. 수건 사업 여쭤볼게요. 예. 꼭 해결하시겠다는 수건 사업이 어떤 거고 전략이
지금 큰 현안 사업이 좀 남아 있는 것이요. 사실은 물론 산업단지 535만 평 구축한 문제는 이미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어서 결정나면 이제 후보지를 발표하면 사실 모든 게 착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보지 않지만 산업용지 구축은 빠르게 구축해야 될 중 하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국토부 장관이 대전에 오셔서 제가 철도 지하화 문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철도뿐만이 아니고 고속도로 지하화도 좀 필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특히 대전 신흥 개발되고 있는 도안 신도시나 대덕 특구를 지나고 있는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어제 요청을 했고 1기 신도시 선도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전을 포함한 지방정부에 있는 1기 신도시도 선도 사업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와 더불어 상당히 우리가 빠르게 진척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지난주였죠? 그때 금요일 날 대통령께서 관저에 불러주셔서 만찬을 하면서 제가 그때 건의사항으로 들고 갔던 게 세 가지였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전 교도소 문제였고요. 그 당시 만찬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께 대통령이 직접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까지 하셨고 제가 며칠 전에 민정수석하고 통화하면서 대통령하고 있었던 말씀 대전시 대전교도소 문제를 잘 관심 있게 챙겨주셔도 좋겠다 하셨고 민정수석도 추가로 한번 같이 잘 들여다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있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올 11월쯤 아마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께서 특히 충청권에 대한 관심을 그런 만찬 자리에서 특별히 공공기관 이전 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따라서 대전역에 쌍둥이 빌딩 49층 짓는 충청 스퀘어 메가스퀘어도 어제 국토부 장관께도 빠르게 좀 진척할 수 있도록 허그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고 어제 국장 우수장 장관께서 써주신 메모에 뭐라고 썼죠? 저할 때 갈 때 주관 그때는 장관께서 가시면서 저한테 직접 친필을 써서 전해주시고 한 게 있어요. 대전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요. 시장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게 아니고 친필로 써주고 왔어요. 그래서 증거 차원에서 꼭 확보하고 계시라고 지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장과 협력해서 역세권의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장관께서도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하려면 저희가 입주해야 될 건축물이나 공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이런 공공기관 그리고 협회 이런 것들을 담으려면 빠르게 진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관련해서 다른 건 순항을 하고 있고 단지 중구청장께서 신임 중구청장이 제가 직접 보문산과 관련된 중구청장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중구청장은 시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없고 시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그 얘기는 이제 민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구청장의 요청도 있고 또 민간 기업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대전 타워는 직접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해볼까 하고 케이블카는 민자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달동 휴양림 그리고 호동 수목원 이런 치유수 변결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숲속의 집 사실상 가족들이 1박 2박 할 수 있는 숲속의 집을 지금 만인산에도 이미 구축을 했고요. 이제 개족산 그리고 장태산 이런 데에도 끊임없이 구축하고 보문산 가면서 멀리 안 가셔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1박 2일 또 2박 3일 할 수 있는 숲속의 집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런 공간을 최선을 다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 기자님이 요청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이 결혼정려금이었는데 그 내용 보니 지난 성과나 과제의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가을부터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목표대로 올해 말부터 그렇습니다. 가능한지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조금 헷갈려서 4월에 그 도시철도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도시철도 3, 4호선 추진 관련해서 올해 안에 아마 이제 정부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 발표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내용 보니까 사업기간 2026년 이후로 되어 있고 대충 봐도 이렇게 되면 시장님 임기 이후로 부채 추진이 되는 건가라는 약간 의문이 이것만 봤을 때는 들어서 시장님 임기 안에 추진 계획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결혼 장려금은 500만 원 두 사람 다 만약 대전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인데 금년에 1월 1일부터 결혼하는 모든 쌍은 다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연날제로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상적으로 올해 결혼하는 모든 대전의 그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지급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 5선 문제는 이제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거 때도 그래서 좀 옥신각신했는데 3, 4, 5선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시 착공한다고 받아들여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동시 추진한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2호선 수립한 게 1990년이나 96년입니까? 그렇죠. 96년. 28년 됐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게 출발이에요.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로 가고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하는데 28년이 걸렸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 28년에 2호선이 끝났는데 이런 시기였다면 향후 3호선도 금년에 제가 와서 수립했으면 또 28년쯤 과거를 뒤돌아간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28년이면 제가 90세 가까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봐서 노선은 3호 종합교통망을 도시철도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라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 그 안에 그러면 대전이 예를 들어서 충청권 수보도시로서 대전부터 청주,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까지
사실상 충청권 수도도시로서의 교통망을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이 노선을 다 확장하리라고 결국 가야 된다고 보고, 이 확장을 넘어서 또 미래에는 이것이 예를 들어 보령, 뭐 청양, 보령, 공주 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충청권 사실상 도시에 그렇지만 요새 단기 중기 과제가 있을 텐데, 기본은 도시철도를 그래도 한 5호선까지는 구축을 해야 광역철도 뭐 이런 교통수단을 포함해서 도시가 초고령사회에 갔을 때 가장 유익한 교통수단으로서 산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한 노선을 하는데 최소 예를 들어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면 3, 4호선을 동시에 행정 절차나 기본 계획부터 밟아 나가면서 도시철도가 1호선이 있고 순환선이 있으면 3호선, 4호선, 5호선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교통수요가 많고 가장 필요한 곳부터 연결을 붙여가는 방법으로, 자 3호선을 최종적으로 개통하는 게 아니고 3호선 중에서도 순환선과 1호선에 연결을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구간을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가는 이런 방법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부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3, 4호선은 행정적인 절차를 출발을 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하든,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3호선부터 완성을 하고 4호선을 출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 4, 5호선 중에 가장 필요한 노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테크노하고 전민동 이런 구간이 넘어서 군산까지만 접속을 하면 거기서는 순환선으로 일부는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구간부터 준공을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4호선도 도안 신도시에서 뭐 덕명동에서 예를 들어서 중구 도시철도 순환선이든 1호선까지 접속을 먼저 하면 나머지 일단 이용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게 어렵습니다. 다음 뭐 혹시 아니, 예, 이것은 일단은 멈추고요. 아까 사전에 안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층에서 계속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을 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계속 질문을 그쪽에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해 주시죠. 이제 또 안내 들으시니까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정책 결정자고 사실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 처음에 돼서부터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약속을 했고요. 모든 성과물이든 뭐 예를 들어 시정의 흠은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수행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일 열심히 하다가 하는 여러 가지 작은 그런 것들은 시장이 책임진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느 시장보다 일을 많이 했고 많이 결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앞장서서 일해준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들이 오늘의 2년의 이런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정의 성과는 저 말고 우리 대전시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성원해주고 또 건강한 비판해주신 언론 여러분, 언론사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층으로